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수사기관이 무단으로 조회한 개인정보가 돈으로 거래되고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국제미술품 거래시장인 광주국제아트페어가 15개 나라 100여 개 갤러리가 참여한 가운데 개막했습니다. 광주은행노조가 어제 이어 오늘도 신임 김장학 행장의 출근을 저지할 예정이어서 마찰이 우려됩니다. 네, 지난 이틀에 걸쳐 보도한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무단조회 사례를 보면 어딘지 모르게 장난스러운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대개가 호기심 때문에 그랬다는 건데 정말 이런 내용들이 전부였을까요? 수사기관의 개인정보가 돈으로 거래되고 또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실태,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월 광주에 사는 40대 남성 한모 씨와 경찰관 김모 경사 사이에 오고 간 휴대전화 메시지입니다. 김 경사가 해남군으로 시작하는 누군가의 주소를 메시지로 알려주자 한 씨가 고맙다고 답합니다. 한 씨가 채무자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하자 김 경사가 경찰 전산망을 통해 알려준 겁니다. 김 경사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았다. 이 사실이 적발돼 파면됐습니다. 지난해 광주경찰청이 대대적으로 개인정보 자체 감사를 벌인 직후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무 사람들 사이에 공공연히 그건 너무 다 아는 사실 아니니까. 실험제는 금방 간단히 해버리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찰의 개인정보 조회는 보통 수사를 목적으로 이용되지만 불법으로 조회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편 경찰서 황모 경장은 지난해 1월 동료 경찰 수백 명의 연락처를 조회해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는 친구에게 통째로 넘겨줬습니다. 마사지 업주가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황 경장에게 요청한 겁니다. 마사지 업소 단속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개인정보가 발견됐고 유출한 이가 황 경장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파면됐습니다. 사진하고 이름하고 휴대폰 전화번호 계급 이메일 주소 그것을 화면에 있는 걸 캡처해가 USB에 담아가지고 좋은 거죠. 성매매 업소나 오락실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배 사실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강도 용의자들과 함께 범행을 모의하는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알려주는 일도 있었습니다. 올 초 성추문 검사 사건에 피해 여성 사진을 유출한 검사 2명이 약식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수사 기록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검사나 경찰관들은 적발되면 파면이나 구속되는 신세를 면치 못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수사관들의 범죄 행위가 자체 감사에서 적발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지법은 어제 경찰 전산망을 통해 채무자의 주소를 무단 조회, 불법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경찰서 전 경찰관 47살 김모 씨에 대해 징역 1년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하고 집행을 2년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할 경찰 공무원인 김 씨가 뇌물을 소수하고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의 취임식이 노조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광주은행 노조는 앞으로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기로 해 갈등이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황성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장학 신임 광주은행장이 은행 본점에서 취임식을 갖기 위해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김 행장이 도착하자 현관 진입을 둘러싸고 노조원들과 광주은행 청경 사이에 밀고 밀리는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달걀과 밀가루가 뿌려지는 등 험악한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노조원들의 저지로 김장학 행장은 10여 분 만에 타고 왔던 승용차로 되돌아 나갔습니다. 광주은행 노조원들은 신임 행장의 출근 저지 투쟁을 하기로 해 당분간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노조는 광주은행의 원활한 민영화를 위해 지역 사정을 잘하는 광주은행 출신이 선임돼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민영화는 직원과 경영자, 지역이 하나가 돼 추진해야지 정부가 의도하는 최고가 낙찰은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정자의 우리 광주은행 민영화에 대한 의지가 바꿔야 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이 투쟁을 끝까지 전개해 나갈 생각입니다. 대신에 지역민과 구성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민영화 방안을 제시한다면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은행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신임 행장이 앞으로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갈지, 어떤 선택을 할지 지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성철입니다. 검찰이 대출 로비 의혹과 관련해 광주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창원지검 특수부는 어제 오후 광주은행 본점과 서울우리은행 본점의 수사관들을 보내 대출 관련 서류와 컴퓨터 파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광주은행과 우리은행이 SPP 조선사에 2천억 원을 대출해주는 과정에서 불법 로비 등이 있었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주은행은 대출을 받은 해당 업체의 부동산 담보 가치가 대출금의 2배에 달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 수영대회와 문화전당 법인화 등 여러 현안 문제를 놓고 광주시와 문화부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관심을 끌었던 강훈태 광주시장과 유진용 문화부 장관의 회동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훈태 시장이 주재하는 오늘 동남아 문화장관 환영 오찬에는 유진용 장관이 참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 오늘 저녁 강 시장은 비엔날레 개막식에 참석하는 반면 유 장관은 광주 문예회관에서 열리는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공연을 참관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일정이 서로 달라 만나지 못하는 것일 뿐 갈등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5.18 민주광장 조성 사업의 방향을 놓고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광주시가 오늘 시민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광주시는 오늘 충장로 주변 상인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5.18 민주광장의 조성 방안을 놓고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5.18 민주광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잔디광장 조성과 박성마당 설치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각계 의견이 엇갈려 왔습니다. 도심 속 숲들이 새롭게 단장되면서 휴식 공간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산림욕장과 체육공원, 생태체험장 등으로 거듭나고 있는 도시 숲을 박영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드넓은 저수지 주변으로 1km의 산책로가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끌어올려진 물로 인공 계곡이 탄생했고 편백나무 아래는 하루 종일 인파로 붐빕니다. 20억 원을 들여 1년여 만에 만든 산림욕장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이 동네 이 근방 사는데 복받은 나는 인생입니다. 근데 노후에 365일 하루도 안 빠고 오는데 14개 산의 등산로를 정비한 목포시는 이처럼 도심 숲이 좋은 반응을 얻음에 따라 편의시설을 더욱 늘려나가기로 했습니다. 양을산 산림욕장에 이어 이밤산에는 어린이 생태체험장, 부주산에는 신도시 관찰 전망대 등 특성에 맞는 시설물을 설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이용하기 필요하도록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가 혹시 시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시민들 자문을 구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캠핑 동호인들을 위한 캠핑장과 시민들로부터 책을 기부받아 숲속의 도서관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색 관광 코스 개발 여부도 타진하고 있습니다. 또 수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곳은 해마다 야생화와 난대수종 등을 심어 명실상부한 도심 숲으로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유출로 일본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안전 기준을 강화하자는 서명운동이 시작됩니다. 광주 YWCA는 식품의 방사능 안전 기준이 일본은 100베크렐인데 반해 한국은 370베크렐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보다 4배 가까이 높다며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일본 수산물 수입도 금지하라고 식약청에 촉구했습니다. 또 오늘부터 서명운동을 전개한 뒤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완공된 섬 지역 소형 부두가 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많은데 위험하게 설계된 데다가 가로등조차 없고 있는 가로등도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김양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안 흑산항 소형 부두, 이른바 무량장입니다. 좁은 도로에서 차량과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갑니다. 90도 급커브 구간이 3곳이나 있습니다. 야간에는 더욱 위험합니다. 가로등 하나 없어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위태롭게 통과해야 합니다. 90도로 꺾어져 갖고 야간에는 차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고 지금 가로등이 전체적으로 위험하죠. 해양항만청과 전라남도는 지난해 선박 정박을 위해
무량장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통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설계, 시공하다 보니 사고 위험 구간이 돼버렸습니다. 물량장으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도로로 이용하는 데 불편사항이 좀 약간 간과된 것 같습니다. 인근에 설치된 가로등은 무용지물입니다. 일부 전등은 뒤집어진 채 하늘을 보고 있고 아예 부서져 없어져 버린 곳도 있습니다. 지난해 태풍 피해를 입었는데 1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흑산도에 흉물이 돼버렸습니다. 가로등 그 보수 부분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불이 빨리 들어와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섬 지역 소형 부두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는 교학사 교과서 검정을 취소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이 집필한 교학사 고교 역사 교과서에 5.18 민간인 희생에 대한 언급이 빠지는 등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며 교과서 검정이 취소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도 이 교과서가 5.18 민주화운동과 일제 독립운동, 민주화운동에 대해 심각한 역사 왜곡을 했다며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석을 맞아 경찰이 오늘부터 특별 방범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은행과 편의점, 금은방 등에서 강절도 예방 대책을 알리고 직접 내부 방범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명절 빈집털이가 우려되는 원룸과 다세대 주택, 아파트에서 방범 활동을 강화하고 치안 취약 지역을 집중 순찰하기로 했습니다. 여성을 위한 안심 귀가 서비스도 지하철 주요 정거장 등 72곳에서 시행됩니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가장 즐겨보는 경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야구입니다. 그래서 장애인들도 새 야구장 시설에 거는 기대가 컸는데 완공을 앞두고 시설을 살핀 결과 실망이 더 크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계성 기자입니다. 새 야구장 3층에 장애인을 위한 공간이 마련돼 있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경기를 볼 수 있도록 60곳가량이 장애인석으로 지정됐습니다. 하지만 좌석이라기보다 통로에 가까워서 장애인들이 경기에 집중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전을 위해 설치된 구조물은 장애인의 시야를 방해할 뿐만 아니라 비장애인과의 경계선 역할을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반 관람객이 장애인들이 앉아있을 때 이쪽을 바라볼 때 과연 여기를 꼭 우리 철창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이에요. 이 시설물 자체가 법적 기준보다 더 여유롭게 만들었다는 장애인 전용 화장실. 전동 휠체어가 이전보다 커지는 추세여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편리해도 이용하기가 불편한 게 사실인데 그런 문제에서 회전 자체가 안 되면은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겠죠. 새 야구장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바로 이 주차장 시설입니다. 부족한 주차 면수 탓에 장애인들의 만족도도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들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 보니 자가용을 타기가 쉽지만 전용 주차 공간은 38면에 불과합니다. 경기장 특성상의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기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할 수 있는 데는 최대한 반영을 하도록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새 야구장이 장애물 없는 시설로 인증을 받은 만큼 장애인을 위한 세심한 배려가 더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문화 취재를 담당하는 언론인들이 광주에 모여 아시아 문화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어제 막이 오른 아시아 문화 언론인 포럼에는 일본과 인도, 이집트 등 10여 개 나라 30여 명의 문화 담당 기자들이 참석해 아시아 문화 융성을 위한 미디어의 역할 등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문화체육부는 올해 첫 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해 아시아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계획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가 중소벤처기업들이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알선해주기로 했습니다. 추천 대상은 테크노파크 입주기업을 비롯해 광주 전략산업투자조합과 호남투자조합, 광주 엔젤투자 매칭펀드를 통해 투자가 진행된 기업들입니다.
광주 테크노파크는 광주은행과 농협의 협조를 받아 파격적인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주식 거래량은 감소했지만 거래 대금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이 지역 주식 거래량은 3억 9,829만 주로 전달보다 9.48% 줄었습니다. 거래 대금은 2조 5,426억 원으로 전달에 비해 5.92% 늘었습니다. 거래량 상위 종목은 금호종금과 미래산업, 이화전기, 자연과 환경 등이었습니다. 농지 이용 실태 조사와 함께 무단 형질 변경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전라남도는 오는 11월 말까지 농지 취득 후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있는 농지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법한 절차 없이 무단으로 농지를 전용한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해 원상 회복 명령이나 고발 조치 등을 하기로 했습니다.